이번 시간은 간단하게 이번 학기 동안 뭘 강의할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전자공학. 전자공학인가 전자공학인가요? 전기공학. 이번 학기는 전기공학, 다음 학기는 전자공학. 그렇죠. 사실은 이제 이게 하나의 과목이에요. 전자공학 1, 2 그런 건데 이제 여러분들 이유는 모르겠지만 전통적으로 전기공학을 1학기라고 부르고 전자공학을 2학기라고 불러요. 어쨌든 그 첫 번째 파트인 전기공학은 뭘 가르치냐면은 기본적으로 전기 소자들과 그리고 그걸 이용한 서킷 어널리시스, 즉 회로 해석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기 회로를 설계를 하든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회로 해석이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것들을 가장 먼저 배우게 되고, 두 번째로 이제 그것을 위해서 어떤 것을 배우게 되냐, 파워 소스, 즉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전지, 실제로 우리가 쓰는 전지들, 배터리라든지 아니면은 DC 파워, AC 파워들을 배우게 될 거고,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 레지스터, 커패시터, 인덕터들에 대한 응답을 보게 될 거예요. 시공간 응답, 주파수 공간 응답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리고 다행히 이번 학기에는 전기공학 1 또는 전기공학에서는 패시브 컴포넌트 배우게 될 거예요. 패시브 컴포넌트 마이크가 뭔가 문제가 있어요 지금. 액티브 컴포넌트와 패시브 컴포넌트가 있는데 우리는 액티브 컴포넌트, 즉 다이오드나 트랜지스터 등과 같은 것들은 배우지 않을 거예요. 이건 다음 학기 배울 거예요. 그럼 이번 학기는 뭘 배울 거냐? 정말 간단해요. 이번 학기에 배운 소자는 DC 소스, 즉 직류전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배터리 같은 것들, 그리고 AC 소스, 교류전원. 교류전원의 가장 좋은 예가 벽에 있는 파워 스위치. AC 소스에 대해 배우고,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패시브 컴포넌트인 저항, 레지스터, 커패시터, 인덕터 세 가지를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수업을 진행하기 앞서서 먼저 내 소개를 해야 되겠죠. 내 이름은 수강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박관규라고 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기계과 교수예요. 비록 내가 전기공학과 전자공학을 강의를 하고 있지만은 또 기계공학부고 여러분들처럼 기계과를 졸업을 해서 기계과에 석사랑 박사를 마치고 현재 기계과에 이제 조교수로 있어요. 그거를 잘 알면 좋겠어요. 혹자는 내가 전자과로 알기 때문에 기계과 교수고, 그리고 나한테 뭐 연락하고 싶다 그러면은 되도록이면 전화나 핸드폰을 이용하지 말고, 대부분 내가 받지를 않을 거예요. 사무실도. 그래서 이메일로 좋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강의는 대부분 판설하게 될 거예요. 판설한 이유는 렉처 노트를 이제 뭐 파워포인트를 만들어 가지고 띄우면 편하죠. 나 같은 경우 한번 만들어 놓으면 주구장창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은 여러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학생일 때도 그렇고 판설해서 그거를 따라 적는 게 훨씬 더 체득하기가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판서를 통해서 할 거고, 가끔 이번 시간 같은 경우 가끔 슬라이드를 쓸 경우도 있지만 그건 굉장히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고 대부분은 판서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내가 하고 있는 이런 잡담류 얘기를 많이 평소에 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 공부할 게 굉장히 많아서.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은 제가 하는 일은 이제 여러분들 강의하는 거 플러스 내가 연구하는 분야가 뭐냐 그러면 이제 초음파라든지 다른 마이크로 소재에서 바이오메디컬, 즉 의학이나 의료 생체공학 쪽 어플리케이션에 관련된 시스템과 디바이스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메인 토픽은 이제 초음파 센서나 시스템, 여기 나오는 것이 이제 태아에 잘 안 보이죠? 태아의 3차원 영상이에요. 이 태아의 두개골이에요, 두개골 머리. 두개골이 이렇게 있으면 이거의 이 부분 단면을 초음파 왜 이게 동그라미가 3개냐, 원형이 3개냐면은 이 두개골이 이쪽 단면, 이쪽 단면, 이쪽 단면 3개를 구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모아서
잘 보이지 않겠지만 이렇게 3차원 볼ю메트릭 이미징 부피 영상을 구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피 영상 많이 알죠? 그 게임 같은 거 하면은 게임 캐릭터들이 폴리곤으로 이루어져 있죠. 가장자리들이.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런 것들은 이런 기반 기술에서 발전된 거고 기본적으로 이런 걸 하고 이걸 특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시스템을 만드느냐 그리고 소자를 만드느냐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있어요. 아직은 여러분들 대부분 2학년이라서 첫 시간이라 시행착오가 많네요. 마이크도 접속이 안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초음파 소자를 재기 위해서 어떤 것들 여러 가지 초음파를 만들어내는 기본적인 소자들 여러분들은 이제 그냥 어플리케이션 여러분 핸드폰 쓰겠지만 그걸 뜯어서 확대를 해보면 여러 가지 소자들이 또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소자들을 어떻게 만드는지 디자인하는지 그런 것들 연구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영상을 구현하냐, 의료 영상을 구현하냐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있어요. 예. 이런 것들 생각하면 굉장히 기계과와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연구는 여러분들이 배우는 많은 것들은 대부분 100년 전에 끝났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뭐 석사나 박사과정 학생들이 연구하는 것들은 여러분들 생각보다 훨씬 더 다른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 이게 간단한 내 소개고 차후에 공지하겠지만은 내 방에 혹시 오고 싶다 그러면 내 방은 공업센터 별관 714호예요. 굳이 올 일이 많이 있진 않겠지만은 714호고 여기까지가 제 소개예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두 번째는 스케줄. 이번 학기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저희가 16주 코스죠. 16주 코스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여러 가지 챕터들이 쭉 있어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번 학기에는 저희가 쓰는 교재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교재의 1장부터 몇 장까지죠? 7장까지 다루게 될 거예요. 7장까지 다루게 될 거고 15주 7.4절 같은 경우는 다룰 수도 있고 다루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룬 학기도 있고 다루지 않은 학기도 있어요. 이유가 진도가 이렇게 잘 진행이 안 돼요. 갈수록 느려져요. 설명을 이렇게 하면은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겠지 하고 점점 눈이 잘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 진도가 늦어져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7.4절이 빠질 거예요. 그런 경우에 잘 따라온다면 7.4절까지 포함해서 1장부터 7장까지 할 거고 중간고사 8주째 볼 건데 중간고사 이전에는 주로 회로 해석에 대해 배울 거예요. 회로 해석의 AC 영역, DC AC 영역에 대해 배울 거고 중간고사 이후에는 회로 해석의 다른 차원, 그러니까 과도응답이라든지 주파수 영역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아직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죠. 과도응답에 대해서. 그래서 배우면서 알게 될 거고요. 가장 중요한 학점. 학점은 중간 써 있는 대로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35%, 출석 10%, 그 다음에 숙제 20% 그리고 기타 등등 수업 참여도 5% 이렇게 해서 총 100%를 하게 될 거고요. 출석은 갈수록 요즘에 출석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해서 출석은 되도록이면 매주 부를 거예요. 매 시간 부를 거고 2번 지각은 1번 결석 5번 결석은 뭐가 될까요? 2번 지각은 1번 결석이 되는 거예요. 2번 지각 1번 결석 5번 결석은 F가 될 수도 있어요. 그때 상황을 봐서 결정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체 학생 30%가 5번 이상 결석했다 그러면은 다 F를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상황을 봐서 판단할 건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원칙은 3번 이상 결석하면 F를 줄 수가 있어요. 학칙에 의해서. 근데 많이 빠지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축제가 있다거나 뭐 개인적인 사정, 미팅이 있다거나 하여튼 그래서 많이 빠지게 되고 하여튼 그
트렌드 보면 딱 보여요. 이렇게. 하여튼 그래서 되도록이면 결석하지 마세요. 그러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 대부분 이제 그러니까 몸이 아프다거나 다른 신검이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출석을 빠졌다. 그러면은 사유서를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이제 출석한 걸 인정해 줄 거고. 뭐 중요하진 않지만은 어쨌든 실질적으로 학점을 매길 때 가장 큰 요소는 결국에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예요. 왜냐면 대부분 맞아요. 100점 만점이라고 치면 숙제의 베리에이션은 100점에서 한 뭐 80점 정도? 100점 만점에. 그럼 전체의 20%니까 뭐 영향이 크지가 않겠죠. 하지만은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중간고사 해봤자 뭐 7문제쯤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한 문제 틀리면은 숙제를 뭐 한 2번 안 했다거나 뭐 그 정도의 효과가 있으니까 그걸 잘 봐서 중간과 기말 잘 보고. 그리고 다른 교수님과 틀리게 나 같은 경우에는 시험을 빠졌다고 F를 주지는 않을 거예요. 중간에 빠졌어요. 그러면은 F를 보통 줘요. 수업의 의지. 근데 뭐 워낙 이 과목은 여러분 알겠지만은 평균이 낮아요. 평균이 중간고사 평균은 50점, 기말고사 평균 50점 그래요. 그래서 중간을 빵점을 맞아도 기말을 100점 맞으면은 만회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는 많지 않지만 종종 나타나요.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왜냐면 포기하면은 힘들어요. 재수강을 해도 안 포기하고 재수강한 학생이 포기하고 재수강한 학생을 잘해요. 어쨌든 그렇고 교재는 아무도 교재가 없네요. 그렇죠? 그거. 자, 교재는 영문판이 기본이에요. 영문판으로 사세요. 여러분도 이제 2학년이니까 앞으로 원서를 보게 될 거잖아요. 영문판을 사서 쓰고, 왜 영문판을 통일하냐면은 한글판과 영문판의 문제가 미묘하게 틀려요. 뒷부분에 있는 연습 문제가 있죠. 거기 숙제가 나올 건데 미묘하게 틀려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원서를 사서 쓰고 그러는 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한글 수업이지만은 모든 강의 노트와 그리고 슬라이드는 다 지금까지 느꼈겠지만은 한글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하고 간단하게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내 벌써. 빨리 끝내고 싶은데라도 할 얘기는 해야죠. 자, 이번 시간에는 전자공학 또는 전기공학에 대한 소개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전기공학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우리 기획과니까 기획과인 학생 있나요? 없죠. 다 기획과죠. 기획과는 대부분 기획과가 뭐로 돼 있죠? 우리 4대 역학이라고 부르는 거 있죠? 뭐 있죠? 고체역학, 유체역학, 동력학, 연력학 이렇게 돼 있죠. 그 4대 역학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가령 이제 내 전공이 동력학 쪽이니까 여러분들이 동력학을 배우게 되면은 그 다음에 뭐 배우죠? 동력학 배운 다음에 시스템 해석을 배울 거예요. 그리고 시스템 제어를 배울 거고 5번 제어 쪽이에요. 그리고 동력학을 기반으로 로보틱스를 배울 거예요. 로보틱스나 기구학을 배울 거예요. 그걸 이제 학부 때 배우면은 여러분들은 동력학에 특화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 줄 아는 거는 뭐 로봇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뭐 자동차를 제어한다거나 뭐 기타 등등. 각각의 기본 역학이 발전돼 가지고 응용 역할이 되는 건데 그래서 기계과의 4대 역학이 있듯이 전기 분야에서도 4대 분야가 있어요. 역학이라고 부르지 않고 4대 분야가 있는데 첫 번째가 서킷이에요. 서킷, 회로. 서킷이고 이거는 아날로그 서킷과 디지털 서킷 전부 다 포함하게 돼요. 가장 좋은 얘는 나중에 얘기할 거고 두 번째가 컨트롤과 시그널 프로세싱. 기계과에도 다이나믹 앤 컨트롤, 즉 동력학 계속 배우면은 컨트롤을 배우고 제어를 배우겠지만은 전자과에도 제어를 배우게 돼요. 그러니까 제어는 사실 기계와 전자 사이에 묶여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러고 전자과 처음에 컨트롤이 나왔을 때 컨트롤 이제 뭔가를 제어하려고 나온 다음에 사람들이 컨트롤을 하다가
전기 시스템을 넣은 거예요. 예전에는 컨트롤을 기계적으로 했어요. 전기를 하나도 쓰지 않고. 요즘에는 뭐 센서로 측정해서 모터를 통해서 제어하지만 예전에는 기계 장치를 통해서 제어했는데 거기에 전기를 도입하게 돼서 전기가 들어오게 되고 전기과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시그널 프로세싱으로 이렇게 방향을 틀어요. 이후에 볼 거고 그리고 세 번째는 RF 엔지니어링. RF 라디오 프리퀀시 엔지니어링이에요. 주로 얘기한 전파공학. 여러분들 쓰는 라디오, 텔레비전, 핸드폰 등에 쓰인 전파에 대한 걸 배울 거예요. 배워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네 번째가 디바이스 피직스, 즉 소자 역학이에요. 소자.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소위 메모리, 그다음 뭐 반도체, 그리고 CPU에 들어가는 트랜지스터들이 전부 다 이 디바이스 피직스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전자공학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각각의 분야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냥 이해를 못했다 하지만 넘어가도 돼요. 자, 서킷은 뭐냐? 서킷은 회로에 대해서 배우고 어떻게 해석하는지 배우고 결국에 궁극적인 목적은 새로운 서킷 토포로지, 새로운 회로를 만들어내는 게 회로 쪽 분야의 목적이에요. 지금 이 회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석사 2년차 때 지도교수님이 시켜가지고 만든 회로예요. 여러 가지 소자가 있죠. 이제 배우겠지만 OP앰프도 있고 레지스터도 있고 커패시터도 있고 그리고 회로가 단선적인 게 아니고 이렇게 다시 붙어서 루프가 만들어지고 이러한 회로를 어떻게 만드느냐 그걸 위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느냐를 회로 분야에서 배우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파트인 제어와 시그널 프로세싱 어떤 게 있느냐 가장 제어 시스템에서 많이 이해하기 쉬운 게 로켓 제어가 있죠. 로켓 제어. 이 로켓이 이건 미사일이지만 미사일이 이건 뭐죠? 무슨 미사일이죠? 자, 순항 미사일일까요? 탄도 미사일일까요? 왠지 순항 같죠? 이렇게 쭉 날아가는 것 같은 순항 미사일 날개가 달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목표한 지점이 있으면 얘가 쭉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잠깐만요. 자, 연필을 들면은 연필이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이렇게 떨어지죠. 그렇죠? 중력이 아래로 향하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오른쪽 밀린 거예요. 이렇게 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흔들리겠죠. 연필이 이렇게 서 있지 않는 것처럼 그걸 위해서 이 날개에 있는 날개가 계속 이렇게 컨트롤해서 이게 수평이 되도록 유지하는 거예요. 날아가는 로켓은 어떻게 했어요? 이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손을 움직이죠. 이렇게. 마찬가지로 로켓도 이 로켓 분사구를 이렇게 좌우로 틀어가지고 이거를 수직으로 맞춰줘서 위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계속 1초에 수십 번, 수백 번 정도 이 각도와 추력을 센싱을 하고 그거를 제어해서 센싱이라는 건 이제 실제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죠. 제어라는 거는 여기 날개의 블레이드 각도 조정해서 이게 수평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제어고 그리고 이게 발전돼 가지고 처음에 이런 걸 하다가 이제 발전된 이후에 이건 사실은 기계 항공 분야잖아요. 발전시킨 다음에 너 해라 그러고 기계까지 넘겨줬어요. 그리고 전자하는 사람들은 떠났어요. 그 분야를.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은 시그널 프로세싱으로 갔어요. 원리가 같아요. 우리가 말로 이렇게 하죠.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얘기하죠. 그럼 이게 내가 말하는 이 목소리가 전자신호로 변환될 때 이걸 가공을 해야 돼요. 그냥 되면 안 돼요. 소리가 들어와서 이게 트랜스듀서, 즉 변환기를 통해서 전기 시그널로 바뀌면은 그거를 잘 변환을 해서 어떤 특정 주파수에 실어서 보내서 다시 그거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가처분 주파수로 바꾸는 이런 분야로 하는 게 시그널 프로세싱이에요. 이게 두 번째 필드예요. 세 번째 필드가 RF 엔지니어링. 이건 간단하게 얘기하면 딱 나오죠, 얘기가. 이거 안테나죠. 안테나고 이것도 안테나죠. 우리가 전자기장을 통해서 신호를 내보내면은 요걸 어떻게 잘 디자인해가 전자기장이 뭐예요? 전자기장이 지나가는 거죠, 이렇게. 원래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그거를 잘 받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신호를 그게 이제 RF 엔지니어링에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바이스 피직스.
디바이스 피직스는 우리가 많이 배우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친근하죠. 메모리 반도체. 여기 있는 게 메모리 반도체 소자예요. 우리가 0과 1을 쓴다고 그러죠. 이게 뭐냐면은 웰인데 웰이 이제 우리 지금 우물이죠, 우물. 여기다가 1을 쓰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보이는 벽이 검은색, 잘 보이나요? 검은색 벽? 검은색 벽에다가 검은색 벽을 통해 전자를 딱 집어넣어요. 그럼 이 우물에 전자가 쌓이는 거예요. 그럼 이 벽은 전자가 통과를 잘 못해요. 그래서 전자가 쌓여있으면 1이고 쌓여있지 않으면 0인 거예요. 그래서 이 폭이 있죠. 요거와 요거 사이의 폭이 뭐 14나노미터, 22나노미터. 예, 이 소자의 크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잘 만드느냐가 디바이스 피직스가 하는 일이고, 또는 우리가 얘기한 트랜지스터. 이건 이제 핀페 트랜지스터라는 건데, 트랜지스터를 어떻게 작게 만들어서 이 하나의 트랜지스터와 두 번째 트랜지스터 사이의 간격을 줄이느냐,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게 디바이스 피직스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왜 이 과목을 들으냐? 왜 들을까요? 왜? 과목 필수라서 듣는 거예요. 필수 과목이에요? 안 들으면 졸업되나요? 왜 듣죠, 그러면? 워낙 잘 바뀌어가지고 일단 전공 필수라고 보고 전공 필수라서 듣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왜냐면은 전자공학은 많이 안 듣기 때문에. 그런데 왜 기계과가 이 M이가 이제 미케니컬 엔지니어링이고 E가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이에요, 전자공학. 왜 우리가 전자공학을 알아야 되느냐? 요즘 모든 시스템은 다 전자공학이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차를 개발한다고 해보죠. 자동차가 이제 기계 쪽에서는 메인스트림이니까. 그럼 자동차에 들어가는 수많은 전자부품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헤드라이트 있겠죠. 헤드라이트는 우리가 알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전구를 만들어서 사서 연결하면 빛이 나와요. 괜찮지만은 우리가 이 차량을 제어하기 위해서 쓰는 수많은 센서들, 뭐 많은 센서들이 있어요. 요즘에는 굉장히 많은 센서가 있고, 또는 조향 시스템, 크루즈 컨트롤이나 아니면 ABS, 브레이크 시스템이나 트랙션 컨트롤 같은, 그리고 엔진 컨트롤 같은 모든 부분에 전기적인 시스템이 들어가게 되고, 심지어 슬프게도 심지어 이제 파워트레인, 즉 엔진마저도 배터리와 모터로 바꾸려는 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뭐죠, 이 차가? 닛산 리프예요. 닛산 리프라는 차고, 물론 보조금이 지급된 후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2만 불 정도에 팔아요. 2만 불, 2만 5천 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은 2천만 원에서 2,500만 원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그 정도까지 왔어요. 물론 이제 보조금이 2천만 원 붙어가지고 가격이 2천만 원 이런 게 함정이긴 한데, 어쨌든 아직 전기차에 대한 디베이션이 있어요. 이렇게 논란이 있어요.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10년 후에 전기차가 그러면 도로의 10%를 차지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란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은 어쨌든 지금 트렌드니까 알아야 되죠. 그래서 여기 들어간 수많은 센서들을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차를 더 잘 이해할 수가 있고 컨트롤할 수가 있게 돼요. 비단 이런 것뿐만 아니에요. 뭐 항공기, 로켓, 로보틱스 전부 다 전자 시스템이 많이 들어가게 되죠. 개인적으로 내가 하고 있는 분야가 진동 분야예요. 음향 진동 분야인데, 진동을 내가 이렇게 잘 소자를 만들어서 진동을 잘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죠? 측정해야 되잖아요. 측정하려면은 전기 센서를 붙여야 되는 거예요. 전자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학기는 우리가 무엇을 배울 거냐면은 앞서 언급한 4대 4개의 큰 필드 중에서 우린 요 서킷을 배울 거예요. 서킷. 그리고 그 중에서는 서킷은 아날로그와 디지털 포함하는데, 특히 아날로그 쪽을 먼저 배우게 될 거예요.